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지금 알트코인에 크게 물린 자들도 지금 포기하기엔 매우 아까운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이 2020년도 12월과 여러모로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21년도 불장에서 4월에 한번 알트코인 피크 정점이 왔었죠. 그리고 10월 달 역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정점이 왔었는데 말 그대로 정점이었던 거고요. 정확히는 21년도 1월부터 서서히 올라가다가 이제 4월에 확 꺾여서 올라갔다는 건데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직전 상황과 현재 상황이 너무 유사한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 민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코인리스에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글을 쓰는 거. 거기에 6월 초, 5월 초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반응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원래 우리 6월 말로 올수록 힘들었었죠. 6월 초나 5월 초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알트 다 죽었냐? 알트는 선체로 죽었다. 이런 적 있었느냐고 하면서 닉네임이 알트 살려줘. 그리고 알트 다 죽었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다가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좀 더 여론이 악화가 됐겠죠. 하루 전인데 이제 막 유머도 별로 안 나옵니다. 알트 거래량 유동성이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 당연히 알트코인이 푹 꺼졌으니까 뭐 거래량, 유동성 모든 지표가 바닥을 가리키고 있겠죠. 근데 이걸 죽었다고 보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힘든 지표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투심이 죽었다. 스마트 머니들이 아는 거지. 지금 알트코인 사면 잡자마자 돈이 계속 녹아버린다. 뭐 이거는 그래도 좀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리고 역시 6월 4일 이번 시즌에 대세 알트장은 없다가 정설이네. 우리 정말 수없이 댓글에서 많이 봤던 거죠. 이번엔 알트장 없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온 게 언젠데 최고점 뚫은 지가 언젠데 알트코인은 왜 이러고 있느냐. 자, 여기에서 했던 말들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는 알고 있죠. 제가 너무 많이 강조를 했지만 우리는 비트와 이더라는 구명조끼를 적어도 절반 이상, 50% 이상 입지 않고 나 수영 잘해. 나 이거 쇽쇽 잘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바다에서 이 파도를 즐긴 결과, 이 변동성과 싸운 결과 이렇게 모두 힘들어지고 있다. 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하나 제가 예전에 건설사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사실 상황이 비슷합니다. 높은 데 건설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데요. 안전띠를 그렇게 안 매십니다. 높은 데 올라가도요. 나 지금 경력이 몇 년인데 하면서 안 하다가 꼭 뭐 1년에 몇 분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 경력이 얼마인데 하시겠지만 안전 앞에서는요. 경력이나 실력보다 중요한 게 그냥 안전띠 매고요. 구명조끼 이거 하는 겁니다. 요거 좀 입고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힘들 때는 언제였느냐?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22년도 12월 FTX 테라루나 콤보 터졌을 그때가 정말 힘들었었죠. 요때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알트 다 죽었네. 이제는 업비트 창을 봐도요. 이때 당시 10,000원 넘는 알트가 몇 개 없어. 30만 원, 뭐 좀 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솔라나가 10,000원짜리 됐고 20만 원이었던 엑시 인피니티가 한 8,000원 했던 기억 나거든요. 이때 당시. 대장 빼고는 결국 다 죽네. 도거지 맞았어 하는데 요게 이제 뭐 진짜 좀 힘들 때 나왔던 반응이다.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죽었다고 하기에는요. 자, 이제 그러면 한국만 이랬을까요? 해외의 민심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호들 뭐 파이엔드 뭐 호들 이 붙잡고 있는 걸 굉장히 장기 투자 잘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나 20년도 12월 달에 알트코인이 죽었습니다, 형님. 누군가에 보고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RAJ라는 분 역시 이더리움은 뭐 거의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따라갈 리는 절대 없을 것이다. 네버의 뜻 알고 계시죠? 이때 당시는요, 이더리움은 그래도 지금 죽었다는 말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더리움조차도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20년도 12월 19일, 맞다, 알트코인들 다 죽었다. 뭐, 다른 뭐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죽었다고 쳐라. 이 말인 즉슨 제가 해석을 해보면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알트는 이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인플루언서가
최근에 남긴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최근에 이런 뭐 패니까 같은 상황이 2020년도 9월과 비슷한 바이브다, 분위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9월도 맞겠지만 저는 12월에 훨씬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20년도 12월과 현재가 유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만 진짜다. 요것만 킹왕짱이고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분위기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18년, 뭐 19년, 20년, 21년도 직전까지의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왜 제가 12월이라고 하냐면요. 자, 옛날 분들은 기억나시겠죠? 17년도 말에 한 2,800, 뭐 한 80만 원? 요때가 이제 최고점이었습니다. 이 전 고점을 뚫고 드디어 20년도 말, 12월 말에 제가 좀 빨리 자르긴 했는데요. 요게 3,750만 원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전고를 뚫고 이 전고 기준 이 시점보다도 무려 30% 정도가 높이 올라간 이런 굉장히 감개무량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 알트코인을 그럼 굳이 왜 사느냐 이렇게 전고를 뚫고 비트코인이 잘 나가는데 지금 상황과 매우 유사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들의 역사를 패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도 12월에는요, 이더리움도 서러운 찬밥 신세였습니다. 제가 업비트에서 가져왔는데요. 17년도 말에 그렇게 한창 뭐 잘 나갔었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왔다가 여기가 아마 이때 언제가 92,000원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최저점은 92,000원이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해서 사실 20년도 말에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온 거죠. 92,000원에 비해서 뭐 70 얼마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비교 대상은 비트형이잖아요.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1에 최고점을 뚫고 30%를 지금 더 올라간 마당에 243만 원짜리가 지금 오른 게 고작 76만 원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최저점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20년도 말까지 어차피 반토 맞고 훨씬 더 난 마이너스 한 70%돼 있었네요. 지금의 알트코인과 사실 매우 유사하지 않나요? 근데 당신이 뭐 시가총액 2위라고 그만해라. 뭐 이런 게 민심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재미로 써보긴 했는데 아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밥 이더리움은 20년도 말 대비해서 자, 저점 대비가 아닙니다. 그냥 20년도 말 대비해서 21년도에 590만 원을 찍으면서 무려 이때 대비 676% 넘게 상승을 합니다. 뭐 거의 7배, 8배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상황이 뭐 최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뭐 힘들고 어려워 보이겠지만 희망을 잃지 말자. 자, 또 하나의 코인이 있죠. 지금은 솔라나를 가지고 글쎄요,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져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막 30만 원 뚫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누구나 확신을 갖고 있는 솔라나가 20년도 12월에도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업비트에 상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게이트IO라는 거래소에서 환율 1380원을 적용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라는 코인은요. 자, 여기가 20년도, 여기가 21년도인데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제대로 된 17년도 불장을 일단 맛도 보지 못했죠. 이때 당시는 신생 코인이었습니다. 신생 코인이어서 그나마 좀 맛본 이제 상승이 요때였다는 거죠. 역시 같은 소리를 들었겠죠. 자, 비트코인은 지금 니네 형은 30% 넘게 올랐는데 최고점 대비해서요. 그러나 여기를 이제 12,000원까지는 올라갔었어요. 나름 한창 뭐 기분 좋다가 쭉 떨어져서 이제 20년도 말 요때 환산을 해보니까 약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12,000원이 2,000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82%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신규 코인이라고 했었죠. 최근에 뭐 락업 해제가 되면서 많은 코인들이 폭락했던 그 시기에 코인과 유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너 언락 많이 되잖아. 그런데 너가 가겠어? 이런 의식이 당연히 팽배했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언락 화면을 한번 토큰 언락 여기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딱 요때 20년도 말 직전에 21년도 1월 3월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풀립니다. 초기 투자자들
팔 수 있으면 파세요 하고 치솟아 버리니까 이거를 소화를 하기가 어려웠겠죠. 게다가 이 이후에도 계속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언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솔라나는 뭐 신생 코인이다 보니까 이런 모든 역경을 뚫고 20년 말 대비 21년에 약 35만 원. 업비트에서는 이 정도까지 안 올랐던 것 같아요. 늦게 상장이 돼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20년도 말 대비해서 무려 17,100%의 말도 안 되는 이제 서전트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라나는요, 저도 락업 해제, 안 좋게는 보는데, 불장 때는 이거나 저거나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거를 제가 처음 깨달았던 게 바로 솔라나, 락업 해제를 무시하고 갔던, 제가 눈으로 봤던 첫 번째 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에이다라는 코인 좀 소개해 드려 볼 텐데요. 에이다요, 이거 진짜로 죽어서 제가 장례식 치러졌는데요. 누구 말이냐면요. 제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장례식을 치러줬거든요. 이걸 그냥 가지고만 있었으면, 요때 17년도 잘 기억이 납니다. 요때 뭐 한 800원에 물렸나? 잘 아리까리 하긴 하지만, 요때 물린 걸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저는 아마 큰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반뚜껑을 닫아버렸죠. 왜냐면 진짜 죽을 줄 알았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자, 비트 형아, 니네 형아는 자, 플러스 30, 뭐 반에서 1등도 하고 잘 나가는데 너는 자, 이때 당시 17년도에 에이다도 뭐 엄청 났습니다. 1615원까지 갔던 게 20년도 말에 살펴보니까 이게 뭐 정말 고개가 아프네요. 멀리 쳐다보느라고. 이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많이 올라온 게 234원. 심지어 이 코로나 저점 때는 26원. 떨이요 해도 아무도 안 샀던 26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요때는 뭐 사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냥 재미로 넣어봤고요. 자, 그러면 1600원짜리가 20년도 말 기준 폭발하기 직전 때만 보더라도 85%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여기에다 이걸 믿음을 갖고 더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든지 사 모으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만약에 제가 뭐 장례식 비석명을 지어줬다면 A팀과 함께 잠들었다. 기억나시겠지만 예전 분들은 17년, 18년도에요. 에이다가 일본에서 화폐로 쓰인다는 막 소문과 열풍이 퍼지면서 실제로 ATM 기기가 일본에서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ATM과 함께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뚜껑을 열고 에이다가 나오는데요. 자, 20년도 말 대비해서 이거 요때 아닙니다. 요때 이 20년도 말 대비해서 무려 3,595원까지 그러니까 전 사이클의 전고점을 알트코인들이 죄다 뚫지는 않습니다. 더 뚫을 수 있는 확률은 낮지만 그 어려운 걸 에이다가 해냈습니다. 21년도에 거의 3,600원, 20년 말 기준 1,436%가 오르며 믿음 없는 자들을 굉장히 민망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리플 코인 빼먹으면 안 되겠죠. 제가 깜빡하고 뺐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모든 욕 하려면 나에게 해라. 모두를 압도했던 마이너스의 손, 뭐 한국인의 코인 리플이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최근보다 과거가 훨씬 어마어마한 욕을 더 먹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요. 17년도 말에 그 고점이 정말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옆집 형아는 계속 전교 1등 하는데 너는 뭔데 너가 뭐 항상 뭐 100원, 200원, 300원 했던 코인이었잖아요. 여기에 나타나진 않지만 맨날 150원, 200원, 300원 왔다 갔다 했던 코인입니다. 요게 무려 거의 5,000원 가까이 치솟다가 야, 이거는 정말 고개가 이게요, 이제 엄청 많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 20년도 말 보면 이 올라온 게 198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4,900원짜리가 198원, 무려 마이너스 96%에 달하는, 야, 지금 봐도 좀 헛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가 뭐 힘들었을까요? 지금이 힘들었을까요? 이때가 저는 훨씬 힘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감히 너가 희망을 논해 하면서 저는 일부러 이제 리플은 21년도 쪽도 좀 잘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통의 코인들은요, 21년도 1월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거든요. 거의 예외가 없이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리플은 오르다가 한번 꺾어버리고, 오리다가 한번 꺾어버리고, 두 번이나 확인 사살을 시켜서 아예 희망을 꺾어버릴 정도로 모든 희망이 사라졌던 이 코인, 이 역시
비록 에이다처럼 전고점을 뚫진 못했습니다. 이 4,900원이 정말 너무 심하게 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나 20년도 말 기준으로 할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단 뭐 훨씬 나은, 정말 몇 배는 더 나은 성과를 21년도에도 거뒀습니다. 그래서 20년도 말 가격 대비해서 21년도 불장 때 2,495원, 약 2,500원까지 오르면서 뭐 한 12배 정도 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코인 투자자들 저도 뭐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결국은 오더라. 뒤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는 리플보다 더 힘들었던 코인들도 21년도에 빵빵 좀 뒤에 나중에 터지긴 했지만 터지는 걸 봤었거든요. 뒤에서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코인입니다. 알트 대박이란 건 이런 것이다. 몸소 보여줬던 코인들이 꽤 있었죠. 특히나 21년도 10월에 남들 다 가는 4월에 안 가고 10월에 갔던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뭐 엑스 인피니티 코인들이 그런 걸 텐데요. 이 친구들은 익절한 손마다 굉장히 민망하게 할 정도로 치솟았던 정말 불장을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했던 디센박 중에 디센트럴랜드라는 코인을 알아볼 텐데요. 업비트에 이 역시 없었어요. 그래서 게이트IO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때 보면 뭐 그렇게까지 올랐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환산을 해보면 400원 정도, 달러를 1380원 기준으로 해보면 400원 정도 갔던 게 20년도 말 기준으로 한 84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역시 마이너스 80%, 뭐 그렇게 뭐 희망이 있다고 보긴 매우 어려운 숫자죠. 게다가 제가 뭐 이것도 한번 찾아보니까요. 최저점이 코로나 빚 맞고 뭐 18원 정도 했었다고 합니다. 야, 18원짜리가 그래도 84원 됐으면 나름대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해아 너 대단하다. 아마도 이런 조롱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거는 제가 따로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업비트에 이제 상장이 됐었죠. 아까 봤던 그 뭐 굴곡이 있는 차트는요. 뭐 2년에서 3년을 이렇게 그냥 요 고점에서 보면 거의 뭐 플랫 평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 드디어 21년도 10월에서 11월 가는 길목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그 메타버스의 메타로 바꾸면서 디센방이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20년도 말, 요때 가격 대비해서 무려 7,365원, 8,678%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합니다. 거의 100배가 넘는 가격이었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20년도 3월에 그 코로나 빔 최저점 대비해서는 무려 4만 퍼센트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사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었으리라 보고 그냥 뭐 말씀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잖아요. 제가 근데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린 이유가요. 꼭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보장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도 그렇고 반감기발 사이클도 그렇고 대략 비슷하게 반복이 되더라. 뭐 전고를 넘을 수 있을지 뭐 이것보다 더 많이 가리라고는 제가 생각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이클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세는 조금씩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덩치가 커지고. 그러나 적어도 비슷하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리플 코인은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갔던 코인입니다. 21년도에도 그렇지만 그러나 21년도에 이오스,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 이거 좀 예전에 들고 계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이 친구들은요 정말 남들 갈 때 제일 늦게 갔고요. 제일 덜 올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코인들조차도 불장 때 멱살 끌고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또는 리플 코인 들고 있으셔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결론에 왔는데요. 단타의 유혹을 견뎌내면 단타 대회 우승보다도 더 큰 보상이 있더라. 제가 보상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로 좀 나타내 봤는데요. 이 서구형이 안 써도 되는데요. 하필 이 불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굳이 단타 대회를 연다고 하네요. 특히나 이 알트코인 한 방을 좋아하는 한국 개미들이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1등에서 3등 안에 들어갈 분들만 하시고 그 외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단타 대회는요. 개미들이 많이 참가하니까 지금 뭐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래리그 또는 마켓메이커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온 이 수많은 세력들의 희생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빗썸에서 선착순 10,000명에게 주는 개평 20만 원을 받을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